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꽃 속에 피는 매화를 담고 싶은 남자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 섬유화 진단 장비, 섬유화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로 스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파이브로 스캔은 간 섬유화를 진단하는 장비의 이름입니다. 파이브로 스캔 장비는 국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는 형이 있고 하나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동하기 좋은 형태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장비 모두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간 섬유화를 진단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손으로 촉진해서 간 경화를 진단하였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 경변을 진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뒤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조직검사였습니다. 간 조직검사는 골드 스탠다드이죠. 간 경화를 진단하는. 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히 어렵고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나온 검사가 바로 간 섬유화 스캔 검사입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초음파 방법입니다. 그리고 CT나 MRI를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진행된 간 섬유화, 그러니까 간 경변이 있을 때는 영상 검사로도 간 경화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로 역시 간 경변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간 섬유화 스캔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간의 위치는 우측 상부에가 있습니다. 복부에. 그래서 이 부위를 되게 진찰할 때 보면 만지고 초음파를 할 때도 이쪽 부위를 중점적으로 초음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간 섬유화 스캔도 간이 있는 곳에다 바로 대고 초음파를 간에 보내어서 간의 탄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서 간 섬유화 스캔을 하게 됩니다. 간 경변을 진단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조직 검사입니다. 간 생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렵고요. 임상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섬유화 스캔입니다. 일반적으로 간 경화 진단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간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간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 경화를 진단하고는 있는데요. 검사 방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검사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간 생검, 간 조직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경변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골드 스탠다드는, 표준 방법은 간 생검입니다. 간 조직 검사입니다. 간 조직 검사는 침습적인 검사입니다. 상당히 긴 바늘고 좀 두꺼운 그 바늘을 이용을 해서 간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예상하듯이 큰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때에 따라서 중대한 시술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 조직 검사는 흔하게 하는 검사는 아니고 되게 연구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간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샘플이 잘 나오면 좋지만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온 샘플을 판독하는 병리 의사들 간에 약간의 견해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검사 방법이죠. 그래서 표준 검사 방법이지만 불완전한 표준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 조직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섬유화 스캔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준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표준 검사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섬유화 스캔은 간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하는데요. 간에 딱딱한 것을, 간을 지나는 초음파 속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검사 결과는 킬로파스칼 그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간 조직 검사 대비 약 100배의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간 섬유화 스캔을 하는 그 모습인데요. 초음파 프로브를 늑간 사이에다 대고 간 조직에 초음파를 넣어서, 그러니까 충격파를 이렇게 주어서 반사되어 오는 그 충격파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리를, 그러니까 거리와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 내를 지나는 초음파의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이 딱딱하면은 간 내를 지나는 초음파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9니까 상태가 좋은데요. 빨라지게 되면 커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간 경변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속에는 간 경변이 심하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은 이제 간 경변이 있는 분의 초음파 소견인데요. 간 표면이 요철이 생기고요.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간 내부가 섬유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초음파할 때 거친 초음파상 이렇게 나오고, 간 표면에 요철이 있음, 또 비장이 커져 있거나 비정맥이 확장되어 있거나 간의 한쪽이 위축되어 있거나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소견이 있으면 초음파만 가지고도 간 경변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 경변의 이전의 상태, 간염일 때 어느 정도의 섬유화가 있는가는 초음파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초음파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검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진행된 간 경화가 아니고서는 간 경변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섬유화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검사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 경변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좋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 섬유화를 진단하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간 생검, 섬유화 스캔, 초음파, 혈액 검사 중에서 최근에는 정확하고 추적 검사가 가능한 섬유화 스캔을 간 경화의 진단 방법으로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섬유화 스캔은 간이 있는 곳에서 대고 초음파 프로브를 대고 여기서 초음파를 간 내로 보내게 됩니다. 초음파를 보내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둑둑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지나면서 반사파를 초음파 프로브가 이렇게 탐지해 가지고 그 간 내를 지나가는 초음파의 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경변이 있으면 이 초음파의 속도가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 환자 경우에 있어서는 섬유화 스캔 점수가 4.9가 나왔는데요. 10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중앙값을 택하게 됩니다. 4.9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화 스캔은 정확하면서도 간 조직 검사와 비교할 때 부작용이 없는 검사입니다. 침습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혈이 없고 통증이 없죠. 검사 시간은 5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바로 찍고 나서 바로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이죠. 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검사를 하건 똑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 간의 오차가 적은 검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장점은 검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진행하거나 또 치료하게 되면 좋아지게 되죠. 이러한 그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직 검사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하게 되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로 섬유화가 좋아졌는 걸 알기 위해서는 섬유화 스캔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하고는 다르게 직접 간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인자에 의해서 검사치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한 검사입니다. 간 섬유화 스캔의 원리는 초음파를 이용을 하고요. 늑간에서 간 초음파를 보내서 간이 딱딱할수록 간내를 지나는 초음파의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섬유화의 정도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늑간에 초음파 프로브를 대고 여기에서 충격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 충격파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검사 수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조작이 매우 쉽고 그다음 직접 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침습적이고 검사 시간은 5분 이내로 매우 짧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비만하거나 복수가 차지 않는 이상은 검사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 스캔은 간 경변이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간 경변 이전의 단계인 간염에서 섬유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 내 섬유화 정도를 우리가 평가할 때 F0, 1, 2, 3, 4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F4 이 상태를 간 경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섬유화 스캔에서 간 경변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시작을 할 때도 섬유화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다 그럴 때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가 말씀드린 F2가 나오게 되면은 섬유화가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빨리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간 경변으로 나왔는데 이 섬유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간 경변에서 비대상성 간 경변으로 그리고 간암이 더 발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 감시 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만성 C형 간염 환자들이 치료할 때 간염이냐 그렇지 않으면 간 경변에 따라서 치료 약제가 약간 틀리고요. 그리고 치료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할 때도 간 섬유화 스캔을 하고서 약제를 선택을 하고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그다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이런 질환에서도 이게 단순히 그냥 간염 상태인지 간 경변인지를 초음파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 질환, 그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이런 질환에 의해서 간 경변이 되게 되면은 초음파로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B형 간염과는 다르게 미세 결절성 간 경변을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에서는 거의 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섬유화 스캔은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섬유화 스캔의 정확도는 섬유화가 진행할수록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경변이 있을 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간경화 진단기라고도 합니다. 환자들은 섬유화 단계가 F0부터서 F1, 2, 3, 4로 나눠지는데 이 섬유화 정도가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4를 우리가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F2 이것은 이제 의미 있는 섬유화인데요. 이 이상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 모든 단계에 있어서 섬유화 스캔이 혈액 검사로 간 경변을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도 있는데요. 섬유화 단계 F2, 3, 4에 있어서 다른 혈액 검사보다는 이 섬유화 스캔이 간 경화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고 섬유화 정도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혈액 검사보다는 정확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B형 간염뿐만 아니라 C형 간염에서도 똑같은데요. 섬유화가 높을수록 더 간 섬유화 스캔은 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B형 간염 경우에 있어서도 C형 간염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정확하게 간 경변을 진단할 수 있고 간염도 그 간염의 단계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 C형 간염을 대상으로 역시 섬유화 스캔을 해보니까 F2, 3, 4 단계를 혈액 검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버 스캔은 기구가 있고요. 초음파를 발사하는 초음파 프로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검사 결과는 바로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섬유화 스캔의 결과치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화, fibrosis,에서 F라는 말을 사용하고 F0, 1, 2, 3, 4가 있는데요. F4가 간경변입니다. F0는 정상이죠. 그 다음에 F2 이상이면 의미 있는 섬유화라 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F3는요. 초기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섬유화를 하더라도 F2, 1, 2, 3를 감별할 수 있는 것이 이 섬유화 스캔입니다. 초음파로는 이걸 감별할 수가 없죠. 진행된 간경화 경우에 있어서는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5.5 미만이면 대개 정상이라고 하고 7.5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F2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11 또는 13이 넘어가면 F4로 간경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개 이제 13 이상이면 간경변인데요. 수치가 예를 들어서 20, 30 이렇게 높게 나오면 높으면 높을수록 비대상성 간경변으로의 진행 그리고 더 간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화 스캔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시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유화 스캔치 이 결과치는 서로 중복이 됩니다. F1, 2, 3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해석할 때 그런 점을 알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섬유화 스캔인데요. 간 섬유화란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알코올에 의한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세포가 파괴가 되면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염증 괴사가 일어난 자리를 섬유화가 이렇게 대체를 하면서 간이 딱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화가 된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 섬유화 스캔 장비입니다. 간 섬유화 검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간 섬유화 스캔은 간 조직 검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 경변을 진단하는 것이고 간염이라 하더라도 그 섬유화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화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F1, 2, 3를 감별하게 되고요. 많은 질환들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인한 간 경변을 진단하고 간염의 상태에서 섬유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한 후에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이렇게 추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섬유화 스캔은 임상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섬유화 스캔은 간 경화 검사라고도 합니다. 이 섬유화 스캔은 간 조직 검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의 섬유화 정도를 판단하는데 섬유화가 심하면 간 경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섬유화 스캔 점수로 13점 이상이면 또는 11점 이상이면 간 경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7.5점 이상이면 되게 의미 있는 섬유화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항바이러스를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